194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개발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2003년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계획과 이행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일 먼저 다시 말하면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난개발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까 해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난개발 방지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떤다? 합쳐버리게끔 되면서 지구단위라는 것도 생긴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 이 김대중 정부에서 5년 동안에 내가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없던 거에서 이 건축법 조건 뭐 다 만들어낸 거고, 김대중 정부 와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갖고 새로 만들었게끔 한 것이 도시역과 비도시를 합친 국제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 지구단위 만드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그 2차 혁명이 여기서 일어난 걸로 저는 봅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왜 만들었다 그랬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미 개발을 했었던 땅이 있고 개발을 안 했던 땅이 있죠. 개발을 했었던 땅은 어떤 땅이 개발했었죠?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니었었는데 집을 졌으니까 대지가 됐죠. 원래 공장 용지가 안 돼 공장을 지은 바람에 공장 용지가 됐죠. 그 다음에 창고를 지니까 창고 용지가 됐죠. 주유소를 지니까 주유소 용지가 됐죠. 학교를 지니까 학교 용지가 됐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음에 따라서 공장 용지, 창고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공장 용지가 돼 있지만은 건물이 없던 땅에서 건물을 이미 지었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총질 변경해서 토지를 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8가지의 지목 중에서 이 5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거든요. 근데 토지 분할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이미 개발받았던 대지나 이런 건 건축법에서 잘라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으면 지목이 대지 창고 공장지 잘라주시면 잘라준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땅에 대지야.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땅에 내가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내가 어떤다?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내 땅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개발하지 않은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이해가 가셨죠? 뭐?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방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어떤 땅이 규제를 했는데 제일 먼저 행위의 규제가 있고 규모의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의 규제를 합니다. 제일 뭐에? 행위의 규제, 규모의 규제, 현황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의 규제. 행위의 규제는 무슨 이런 행위를 하면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땅에 뭐 한다고 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어떤 땅에 뭐 할 때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어떤 땅에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토속을 채취하려고 할 때, 토지 분할을 하려고 할 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 어떤 땅에 이 6가지의 행위를 하려면 무슨 뭘 받아라? 근데 아까도 얘기야. 대지, 공장용지, 착공용지, 한국용지, 주유소용지는 이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근데 그 나머지 지목에서 이 6가지의 목적을 하려면은 뭐부터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금 아까 우리 이종윤 씨가 하나 땅을 갖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야. 대지인데 거기에 뭐가 지어져 있냐면 축사가 지어져 있고 진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포장된 도로가 사도 남의 땅이냐. 근데 포장은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 땅이 폭이 한 20여 미터가 되는데 10미터는 하천이야. 단일화 돼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0미터밖에 안 되더라고. 1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다? 10m밖에, 폭이 10m, 제일 넓은 데가 10m고 나머지는 6m, 7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길쭉해. 그래서 내가 여기 10m밖에, 안 되는데 건물 못 짓지 않겠냐 했더니, 그 뒤에 산을 가진, 임야를 가진 사람이 10m를 잘라서 팔기로 했대. 얼마를? 10m를. 뒤가 임야인데. 그러면 폭이 20m가 되잖아요? 그럼 건축허가 납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개인 도로를 통해서 쓸 수 있냐고 봤을 때는 내가 얘기했죠. 앞에 대지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는 되죠. 위에 있는 임야를 잘라서 거기에 붙일 때는 뒤에 있는 10m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뒤에 10m 땅은 들어오고 하수도 사용수는 받아야 되고 앞에 있는 10m 땅에는 개발의 허가 안 받아도 대구 현황 도로 갖고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자의 주관에서 있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해봐야지 되지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러한 어떤 땅에 이러한 6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허가를 뭐 한다? 받아야 된다. 규모의 규제가 있죠. 규모의 규제. 뭐? 규모. 그러면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다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행위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릅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녹지적, 산단 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되지만은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도시개발법,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 자체가 개발의 허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는 뭐냐면 개인이 소규모로 땅을 할 때는 개발의 허가를 하지만은 그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끔 되면은 개발의 허가를 안 되고 다른 법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는 10,000제곱미터, 공업적은 얼마? 30,000제곱미터, 보존녹지적은 5,000, 관리적은 3만, 농림적 3만, 자연환경부적 5천. 그러니까 이 규모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안 사장님 땅을 샀잖아요. 근데 안 사장님이 얼마를 샀냐면 10,000제곱미터를 11,000제곱미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인데 11,000제곱미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사장님이 반을 잘라갖고 된다? 우리 여자님한테 네 이름으로 허가를 냈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거를 된다? 넘겨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름을 자체를. 근데 그냥 허가를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한테 그냥 넘겨줄 수가 없다 보니까 남과 이름으로 잘라서 넘겨줬다. 직계 정비석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완전히 남인 경우에는 잘라가지고 별도로 개발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 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행위의 규제, 그 다음에 왜? 규모의 규제. 이번엔 무슨 규제?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기반 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자 봅시다. 토지의 뭐야? 공사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물의 배수,
경사도 수목상태, 하수도, 경사도, 그 다음에 수목상태다니까 인목분수도, 물의 배수, 하천, 홍수, 습지, 주변도 한계, 관계, 조를 이루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경사도, 인목분수도, 표고도, 높이입니다. 표고도, 경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정 높이 이상에는 아예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높이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 표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개발하려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비워야 되죠. 비게끔 되면은 돈을 10억을 준다는 나무가 잘 안 자라. 시간이 지나야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는 인목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 있는 것은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거든요. 하수도가 없는 곳에 가서 집을 지놓고 하수도를 어떤다? 그냥 논 바깥에다 그냥 하수 나가게끔 만드는데 다들 못 봤어요. 왜 못 봐? 옛날에 그런 집 많죠. 하수도가 없는 집이다 보니까 시골에 저기 지하수 써갖고 오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앞으로 그냥 버려다니까 또랑 이런 데로 되나 그냥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배수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5가지 지목이 있었죠? 아까 5가지 지목,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거는 이미 배수로하고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경사도나 인목본수, 표고도 없이 이미 성질병은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에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나머지는 반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어떤다? 설치가 되니까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경사도와 인목본수, 표고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보려고 하실 때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질 수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지역과 지구를 봐서 규제가 묘가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탐험령에 의해서 규제가 뭔가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류상으로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직원 뽑을 때 면접하는 거. 그죠? 가서 우리 땅을 샀던 면접을 보는 건데, 그 면접을 보는 게 뭘 본다? 경사도, 인목분수, 표고도. 그 다음에 내 땅에 있는 진입도로와 배수로. 이 5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경우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겼고, 개발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은 흙 사는 거야. 뭘 산다고? 흙을 사야 돼, 땅을 사야 돼. 흙 살 거야, 땅 살 거야. 땅 사야지. 뭘 또 땅을 사, 흙을 사야지. 흙을 사서, 흙을 사기 전에 이 흙을 사서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흙을 사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발의 허가를 세 가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다? 행위의 규제, 규모의 규제, 그 다음에 현황의 규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현황 200페이지 보면 현황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위임했습니다. 아까 보게끔 되면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이 없어야 되며 해갖고 이거는 누구한테 위임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발의 허가에 대한 것이 만들어놨습니다. 보면 공통 분야 다 괜찮은데 여기 뭐라면 3번입니다. 개발의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뭐예요? 3번 이런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 표고도,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탐색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만들어놨죠. 개발행위 허가 조건입니다. 표고도, 경사도, 인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진입도로와 배수도, 경사도, 인상, 표고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러면 서울시 개발행위 허가 조건 보십시다. 시장은 제50조 사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고의 사항을 각자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하셨다 해갖고 공익상 적정 여부,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훼손 여부, 역사적, 문화적, 선투적 가치 여부, 조경 및 재해지의 여부, 그 다음에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경사도, 표고도, 임목번수도, 도로 배수로 5가지는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안 적어놨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5가지를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이미 그걸 다 돼 있으면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것은 법에 의한 걸로 당연히 보고 거기다가 이 6가지를 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조례는 법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법보다 더 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법대로 간다는 얘기고 조례에 있는 내용은 법보다 더 강하게 할 때는 조례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6가지는 더 못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법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좀 보시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구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것으로 지역 여건을 부하 형질을 변경하면서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자 보십시오.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변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내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주변 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서 못 해드립니다. 그럼 내가 이게 무슨 여기다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는데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담당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상태지 경사도가 얼마? 30%. 임목번수 얼마? 70%. 대구시 조례 볼까요? 대구시 보면은 경사도가 얼마? 17%. 경사도가 얼마? 17%. 이게 법에는 얼마는? 25도예요. 근데 그 대구시에서는 17도로 더 강화시킨 겁니다. 임목번수도가 얼마? 50% 이하죠. 법에는 1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경사도 및 임목번수 3.3 따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경사도가 임목번수만 보고 나머지는 법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사도와 임목번수는 서로 조례를 정해서 더 강한. 그러니까 법에는 25도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도, 23도는 다 되는데 대구에서는 17도만 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사도가 그러니까 임목번수가 평균 임목번수의 150%거든요. 근데 여기는 150%는커녕 50%만 돼도 그러니까 대구의 평균 임목수척의 50%만 돼도 개발인가 안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해갖고 임목수척이 어떤다? 25%더 강합니다. 평균 경사도가 얼마? 16.5도 아닙니까? 16.5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전시는 더 강화시킨 겁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보겠습니다. 성남시
임목번수가 몰라? 100% 미만이죠. 100% 미만이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얼마죠? 15도 미만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어떤다? 아닌 경우.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시켰거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돼 있는 것은 무조건 안 해준다. 이거 성남시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들어가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타 지역에 있는 그 조례는 뭐 20도가 됐든지 21도가 됐든지 뭐 이런 사실이 있다니까 경사도가 있고 임목번수가 표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하수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도로와 하수도는 법대로 간다는 얘기가 당연히 더 따지 않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건 경사도 임목번수 표고도만 가지고 조례에서 17도냐 21도냐 16.5도냐 12도냐 그것만 가지고 임목번수도가 100%냐 60%냐 30%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례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트파 아니고 토지의 분할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토지의 분할이라고 얘기했는데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의 분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토지가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 분할을 할 줄 모르면 부동산 투자는 특히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은 특수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을 분할할 줄 모르면 그분은 특수 경매 입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매 입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의 분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보십시오. 지목이 가서 봤더니 왜 내가 농지를 샀는데, 임야를 샀는데, 가봤더니 뭐가 있어? 산소가 있죠.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지목이 달리죠. 그러니까 산소에 지목이 달린 걸 어떤다? 이거를 분할을 해주시죠. 그럼 분할해 줍니다. 묘지가 있을 때는 분할해 줍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땅에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분할해 줍니다. 뭘 한다면?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분할해 줍니다. 세 번째, 분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할을 해서 이쪽 땅에 어떤다? 합병을 하겠습니다 하면 분할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꾸불퉁꾸불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똑바로 직선을 잘라서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넘겨서 이게 뭐야? 경계선을 똑바로 하겠다 할 때는 잘라줍니다. 그 외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분할을 해야 되죠. 분할하면 개발행위 통해야 된다. 개발행위 때 제가 얘기한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분할해달라면 분할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분할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일 먼저 분할하면 뭘 해준다고? 산소는 해줍니다. 묘지가 있을 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할 때 해준다? 도로를 만들면 해줍니다. 세 번째, 분할만 하지 않고 여기 잘라서 여기다가 치려고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봤더니 건물이 내 땅을 넘어왔어. 그럼 내 땅에 넘어오고 건물을 잘라야 돼? 땅을 잘라서 그쪽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자르자고 이 땅을 잘라서 이쪽으로 합병을 시키니까 합병을 한 조건으로 한 분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가 그러다 꿀쭉꿀쭉해서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쪽 이렇게 합쳐서 어떻게 한다? 합분을 했다는 걸 해줍니다. 이거는 개발의 효과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뭐 할 수 있냐면은 개발의 효과를 통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임야를 갖고 계시거든요. 임야를 갖고 계시는데 안 사장님이 화물차를 갖고 있어. 얼마짜리를? 15톤 덤프트럭을 갖고 있는데 15톤 덤프트럭을 누가 공짜로 준대. 저기 미사장이 공짜로 준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은 이름으로서 받으려면은 차고가 있어요. 차고가 없어. 공짜로 준대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이제 안 사장님은 최사장님한테 최사장 땅이 있으니까 그 최사장 땅 내가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먼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주차장은 없고 임야밖에 없는데 오케이. 그 임야를 둔다. 여기 잘라서 내가 어떤다. 개발의 효과를 통해서 내가 원 자동차가 있는데 뭘로 만들겠다? 차고를 만들겠다. 시켜서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분할해 줍니다. 개발의 효과를 통해서. 이해가셨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말고는 분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적공사라는 데가 있죠. 네. 그렇죠. 제일 먼저 지적법이 생겼고 군중에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측량을 해주는 바람에 지적공사가 생겼고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 이것이 뭐냐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로 든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국토기획과 이용할 법을 잘라준다 그랬죠. 자르는 걸 지적공사에서 잘라, 군청에서 잘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네?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해 아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라고 하면은 잘라서 지번을 매기면서 지목을 매기면서 관리하는 것이지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지리정보서 셀프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 잘라졌다. 이런 법에 의해서 지목이 바뀌어졌다. 하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 지적공사에, 지적과에서 그 서류를 받아갖고 시키는 대로 법에 의한 대로 자르고 법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농지를 가지고 들었나? 농지 전용하고 봐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농지가 500평짜리인데 200평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자한테 내가 여기 어떤다? 이렇게 집을 지었다 지목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건축허가 받은 땅이 나와있죠. 200평이. 그럼 지적공사에서 그 200평을 잘라가지고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꿔주면서 지번에 대한 번호를 매기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르지는 못해. 어디서 자르라고 그랬어? 군청에서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준공이 났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라 하고 오다를 줬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자르는 것이지 지적공사에서 자기 스스로 자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는 자르게끔 됐을 때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에 번지수를 매기고 지목을 매겨서 모든 서류를
관리하는 곳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예.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용한 분할이 도로를 만드는 경우 묘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한 경계의 수정을 위한 분할, 합병을 전제로 한 분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분할 이렇게 됐을 때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어떤다? 분할을 해주고 지목 변경도 해준다 이런 217번에 보면 농지법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을 못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가지고 분할할 때는 여기 5가지의 경우만 분할을 해주지 그 위에는 분할을 못 해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아들이 5명이면 다대로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분할을 해주지 않고 각지 어떠다? 분할 안 해주고 각지 지분으로 갖고 있게끔만 돼. 농지에서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는 가능한 한 분할을 못하게끔 해주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갖고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을 통해서 그냥 분할해달라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지 않고 분할을 해주는데 언제 해주냐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미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지어진 걸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자라게끔 된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만 있게끔 되면 분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물이 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으면 분할을 해주는데 그러면 건물을 멸시해버릴 때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러면 다 잘라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잘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최소 면적 이상으로만 잘라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상업지역에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러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구성하지 않는 60제곱미터. 이 이상으로만 잘라주는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잘라주더라도 건물이 있는 공장용지, 학교지, 창고용지 이런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하면 안 잘라주고 부족하지 않은 경우는 잘라주는데 부족하지 않는 땅이라도 최소 면적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 58제곱미터로 자르면 하나가 58제곱미터에 안 잘라준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는 농지를 분할을 해야 되겠는데 분할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를 안 해줘? 분할을 안 해줘. 안 해준다고 해서 분할을 못하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이 있죠. 등기부 등본이 뭐 하는 물건입니까? 네? 공시하는. 그러면 그 공시가 뭐를 공시를 하는 거죠? 주인을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일정 규모 미만을 안 잘라준다 그랬죠?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아까 60제곱미터 이하는 안 잘라준다 그랬죠? 그렇지 않 그랬어요? 그렇죠? 안 잘라준다고 못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르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바꿔줍니다.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면? 주인. 다시 말하면 100제곱미터인데, 지목이 대지에서 1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씩 자르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60제곱미터 이하는 안 잘라준다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에 100제곱미터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가 50제곱미터는 내 거고 내 건데 50제곱미터만 저 사람이 삽니다. 잘라주십시오 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공시하기 전 잘라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고 된다?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서 땅을 우리가 옛날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에 잘라서 자르고 싶은데 안 잘라주면 우리 수강생 둘이 들어가서 반은 여기서 하고 반은 여기서 하니까 잘라주시죠. 그러면 그걸 잘라갖고 이쪽으로 등기하고 이쪽으로 등기하고 보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이거 잘라려고 해도 안 잘라준대요. 그러면 나는 자르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안 잘라준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자를 수 없는 거야.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럼 자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했지 자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얼마 전에 거기 5명 공유 지분 중에 한 사람 지분을 매매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괜찮으면은 매수해가지고 저기 그 분할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신청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다 알아. 아,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잘라야 될 것은 경매로 입찰에 들어갈 때 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잖아요. 주인이 다 되기 때문에 잘라달라고 나보면은 그 지적공사에서 합의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자른다는 걸 된다? 그려오라고 그러고 인감증명 쪽을 인감도장을 들어간다? 찍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제출해주면은 둘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르는 것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도 해서 그림 그려가고 그 합의서에다가 인감증명에다 합의서에서 도장 찍어갖고 제출하면은 그거 그냥 잘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지는 걸로 잘라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이 민법에 의한 분할입니다. 뭐의 분할? 아까 조금 아까 말씀했죠. 5명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분이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사람 지분 거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을 사면은 2가지 권리가 생겨요. 무슨 권리가 생기죠? 소유권.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의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고 내가 그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도 생겨요. 2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5분의 1을 샀으니까 부동산은 한 개의 부동산인데 내가 5분의 1만 갖고 있죠. 어느 부분인지 몰라. 5분의 1만 갖고 있죠. 그랬을 때에 나는 법에 의해서 지분권자를 팔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내가 잘라달라고 하니까 내가 니네들이 잘라달라고 하니까 내가 잘라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니네들이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길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땅인데 나는 여기를 갖겠습니다. 가운데를 갖겠습니다 하고 그 5명이 다 합의를 했죠. 여긴 철수, 영희, 순이, 순덕이 갖기로 했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갖다 주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갖다 주면은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잘라라고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적공사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지적공사. 아까 지적공사에서 뭐만 한다 그랬죠? 어디서 서류가 오면 서류에서 자르고 관리만 한다 그랬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까 산소가 아니든지 농지는 못 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로 못 자른다고 했죠. 못 자르는 것은 군청이나 구청 직원이 못 자르게 하는 거죠. 근데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준 것 같고 직접 지적공사로 가니까 못 자르게 하는 공무원 손에 안 가. 이 공무원 손에 앞에 가야지 이건 안 돼 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 가지도 않기 때문에 편이 됐든지 옆편이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는 무조건 잘라주는 겁니다. 아까 60제곱미터 이상 못 자른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담당 공무원한테 갔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60제곱미터 미만은 못 자르는 게 못 자른다고 브레이크를 거는데 판사님은 그렇지 않고 60제곱미터를 5명이 갖고 있어? 5명이 갖고 있어? 그럼 너 12제곱미터씩 니네들이 합의한 거 갖고 와. 그러면 12제곱미터씩 잘라서 가져와서 어깨 자르라고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냥 지적과에 갖다 주면은 못 자르게 하는 공무원이 없이 그냥 갖다 주니까 무조건 자르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못 자르게 하는 건 누가 못 자르게 한다고? 공무원이 못 자르는데 이게 못 자르게 하는 공무원 앞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땅은 합의해갖고 오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건물이 있다 그랬죠. 건물을 5명이 갖고 있죠. 건물을 5명이 갖고 있으면 안방은 한 사람이 갖고 그 작은 방은 어떻게 한다? 여자분이 갖고 돼 안 돼? 왜 안 돼? 잘생긴 남자가 맞은편 방 쓰고 있으면 괜찮지. 이쁜 여자가 맞은편 쓰면 그게 안 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없이 판사님한테 잘라달라고 하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이거를 경매로 내놔서 다 팔아갖고 현금으로 분할해 줍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잘라고 달라고 했으면은 판사님은 현물 분할 원칙이니까 너희들이 합의해갖고 오면은 내가 판결을 내려준다. 그럼 되면 못 자르게 하는 공무원 앞으로 서류가 안 가고 그 서류를 판단이 판결문을 가지고 지적공사에 바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이런 거 이어서 못 자른다고 했는데 못 자르는 게 없어요. 다 자릅니다.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합의가 안 됐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데도 서로 도로 있는 쪽에 가지라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잘라주십시오 하면 아까 오브리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나 꼭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지금 그렇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자르는 방법은 경매로 다 내놔서 어떻게 한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자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자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이름이 어떤다? 바꿔주면 자르죠. 이것도 저거 다 안 되면 뭘 그런다? 공유자로 합의돼서 자를 수가 있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한다? 판결에 의해서 자를 수가 있고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 팔아서 뭘로 한다? 현금으로도 분할할 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분할을 원하지 않아도 지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분할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했을 때는 판사님은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현금 분할을 하고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합의한 대로 너희들이 어떤다? 금을 그거 갖고 와라. 해갖고 어떤다? 잘라준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자르라고 했더니 안 잘라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동안 내가 자르는 법을 몰랐었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을 자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수를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은 뭐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자르는 법은 뭐예요? 기본입니다. 제가 이제 223페이지서부터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집이 두 채가 있거든요. 여기 한 채, 이렇게 한 채. 여기 보면 집이 두 채가 있죠. 네.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채가 있는 거를 내가 보고서 이걸 가져다 팔으려고 우리 수강생이 어떤다?
둘이서 같이 입찰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어떤다? 합의서 내갖고 반 잘라가지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그러니까 한 개 낙찰 이게 한꺼번에 낙찰 받은 걸로 따로 잘라갖고 그 낙찰 받은 가격으로 한 개씩 팔았어 2개. 이렇게 잘라졌죠. 예. 잘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앞에가 농지거든요. 농지기 때문에 농지가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분할하는 걸. 근데 이거는 어떤가? 소송으로 해갖고 우리가 조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쪽은 건물 주인 쪽이 갖고 농지가 있는 쪽은 이게 보면 우리가 그때 이게 전부 다가 전이잖아요. 전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쩌면 건물이 있는 쪽은 저 사람이 갖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는 저는 절대로 안 잘라줍니다. 못 자른다고 그러고 내가 분할 신청하니까 담당자가 어떤다? 이거 분할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분할하지 말고, 내가 찍는데 평수만 어떤다? 잘라줘 그랬더니, 분할 안 되는데, 뭐 하여튼 돈 내겠다면 해드리겠어. 그래서 그 층에 가서 면적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걔네들 보고 잘라달라지 않고, 판단자한테 얘기해서, 여기 땅이, 여기 집이 있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 땅은 저 사람이 갖기로 하고, 농사 짓는 땅은 내가 갖기로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그럼 잘라고, 판결문을 내려줘서 판결문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된 땅이거든요? 이 땅은 어떤데? 잘라줬죠? 잘랐잖아요. 347날 오고, 이거, 손으로 잘라줬잖아요. 원래는 이게 보면, 한 필지였었단 말이에요. 한 필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지분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놓고, 어떤다? 이거는 기목이 전인데, 뭐가 건축물이 있는 거 절대로 안 잘라주는 건데, 잘라 못 잘라. 잘랐잖아요. 결혼하고 좀 잘랐잖아요. 이 자료는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저 사람이 저 땅에 하고 다 하고, 지분권자로 저 사람이 얼마 갖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측량을 하고 점을 찍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집 바깥쪽으로는. 찍어달라더니 안 잘라준다는데, 아니, 점만 찍어주고, 점만 찍어준 걸 가지고 도면을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 측량해서. 측량해서 잘라주지 않고 점만 찍어준 거야. 이렇게 그림만 그려준 거야. 근데 개발령을 따서 잘라달라면 잘라주진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일단은 금만 거서 해달라고 한 거야. 해준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갔다고? 해머라 간 거예요. 여기 위쪽은 저 사람이 갖기로 하고, 우리 밑에 쪽은 우리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위에 저분 집 있는 건 철수가 갖고, 밑에 있는 건 영희가 가져고 판결문 내줬거든. 판결문 갖고 지적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안 잘라준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은 이게 잘라줬는지 안 잘라줬는지도 몰라. 저한테다가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냥 판결문 가지고 어떡한다? 지적하고 갔으니까. 무슨 얘기 기억하셨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건 말고도 지금 공인물 분할해서 집이 있는 거는 우리가 경매를 파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건 설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런 것도 어떤다? 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를 줄 알아야 된다. 부동산 자르는 것은 어떤다?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국토기획과 이용해서 한번 문제 자르든지, 그 다음에 뭐야? 등기부에서 자르든지, 합의로 자르든지, 소송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2인데, 토지개발2는 농지전형, 토지전형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을 강의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토지개발2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제 4월달서부터는 이것이 진짜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해서 또 다시 그 시작이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나오고,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토지개발 투. 이거 공들끼리 저는 이건 안 해도 됩니까? 고기지 정리는 개발한 경우가 충분가 벌써 없습니다. 네.